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연초에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었는데 이에 따른 효과였을까요? 테슬라 차량이 잘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올해는 가격 인하보다 광고에 집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우는 오늘 0.35% 오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경기 아직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IMF에서도 올해 다시 한번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지난 10월 달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은 3.1%를 제시했어요. 미국 역시 연착륙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었는데 이것을 2.1%로 올렸어요.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올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에 좋은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매크로적으로 큰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 시간 2월 1일 목요일, 금주 목요일 새벽 4시에 FOMC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은 5.5%로서 동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4시 반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되겠죠. 아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줄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내려갔어요. 어제는 3월 20일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46.6%였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40.9%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인지 오늘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 0.76% 정도 빠졌는데 그간 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지수도 좋았습니다. 자, 이에 따른 기술적 부담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애플, 아마존,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일어나면서 나스닥이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금일 0.35% 상승한 191.5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196불을 넘기기도 했었어요. 오늘 더 상승할 법도 했는데 더 상승을 해가지고 어닝콜 이후 이렇게 12% 나는 갭 하락이 있었는데 갭을 메꾸려면 한 205불 이상까지는 올라 주어야만 됩니다. 하루빨리 205불 이상 좀 올라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이 나스닥 지수가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자, 보시면 다우와 관련된 주식들은 이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금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오늘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애플과 아마존, AMD 이런 기업들이 빠지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양쪽에 다 영향을 받는 주식이에요.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자 또 빅테크 기업에도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스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도 오늘 많이 상승을 할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은 오늘 테슬라가 많이 오를 법도 했습니다. 196불 정도로 마감을 했으면 주가가 어제 대비 약 한 3% 가까이 오른 모습으로 마감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 주가가 강했던 이유는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나왔는데 이게 12,800대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12,700대로 나와 있지만 12,800대가 나왔고 연초부터 숫자가 높습니다. 2022년, 2023년 4주차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2022년 5,000대, 2023년 3,000대였는데요. 12,700대니까 훨씬 큰 판매량을 연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쉽게 알 수 있죠. 지난 뭐 4개 분기보다도 지금 분기에 판매 페이스가 좋습니다. 4주차를 보시면 이번 분기 올해 2024년 1분기죠. 이 보라색 막대인데 12,800대가 나오면서 다른 분기들 4주차보다도 좋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1년간의 4주차 평균 판매량이 10,000대 정도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뭐 한 28%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겠죠. 분기 4주차 역대 최고치 판매량을 전주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계 페이스로는 아직 2023년 2분기는 넘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지금 3주차, 4주차 되면서 이렇게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 곧 있으면 뭐 작년 2분기 페이스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차트를 보면 연초부터 테슬라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막대가 2024년입니다. 테슬라는 분기 초에는 특히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죠. 기가 상하이는 수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 보면 낮게 나오죠.
자, 하지만 연초부터 분기 초부터 중국 로컬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 막대가 로컬 판매에 집중하는 분기 말에 판매량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중국 판매량이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판매 페이스라고 하면은 당연히 2023년보다 높은 판매량이 기록이 되면서 더 높은 기울기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작년에는 60만 대가 넘는 수준을 판매를 했지만 작년에 성장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80만 대 가까운 판매량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테슬라의 주력 모델은 모델 Y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작년 판매량을 이렇게 모델별, 지역별로 나누어서 표를 만들어 주었는데 여기 보시면 모델 Y가 작년 한 해 123만 대나 팔렸어요. 자, 이러면서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했죠.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토요타 코롤라를 제치고 라브4를 제치고 1등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모델 3 판매량 보시면 51만 대 수준입니다. 모델 Y가 거의 한 73만 대 정도가 더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델 Y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모델 Y 판매 1등 지역이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40만 6천 대인데 중국이 45만 6천 대로서 모델 Y 판매량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능가를 했어요. 전체 판매량에서는 모델 3가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었지만 자, 모델 Y 판매량은 중국이 1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도 여전히 중국 판매량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연초에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 기관들의 예상치인 211만 대를 잘하면 넘어설 수 있겠죠. 이렇게 초반 페이스가 좋으니까요. 자, 현재 중국에서는 사이버 트럭의 전국 전시 투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더욱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미국보다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의 인기와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국민차가 된다라는 건 세계 1등의 차량이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2023년 중국의 전체 판매량은 3천만 대가 넘었었습니다. 신차 판매량이. 글로벌에 약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가 연간 판매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차량 시장의 한 30에서 40%를 중국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1등을 하면 할수록 글로벌 마켓 셰어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연초부터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테슬라가 연초에 실시했던 가격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는 1월이 시작되자마자 1월 12일에 중국의 가격을 약 2.1%부터 5.9%까지 인하를 했었죠. 모델 Y가 한 2.1에서 2.8% 정도 인하가 되었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이버 트럭의 전국 투어가 역시나 후광 효과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판매 추세가 가팔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올해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 소식보다는 광고를 많이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콜 이후 테슬라가 발표한 10K 레포트에는요, 고객 교육 및 광고에 투자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0K에 적힌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인 광고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케팅 비용으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하지 않고 오로지 제품과 입소문으로만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이루어왔던 거죠. 자,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테슬라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성장률이 좀 떨어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올해 차량 판매량도 그 성장률도 올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캐즘이란 게 있었죠. 글로벌 마켓 셰어 약 한 15%가 되면은 얼리 아답터 시장에서 매스 마켓으로 이어질 때 골짜기 구간이 있습니다. 이를 잘 넘어설 수 있어야지 대중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지금 그런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고가 좀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대중의 이야기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고객 교육 및 광고에 투자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조정합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아직까지 전기차가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얼마나 안전한지 이에 대해서 고객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 고객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테슬라가 직접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자, 아무래도 테슬라는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은요, 그러니까 개척자이자 성모자는 이렇게 교육과 광고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교육과 광고에 투자를 하면 후발주자, 후발업체들은 이에 따른 덕을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테슬라의 미션이자 비전이
전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를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정말 교육과 광고에 투자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에 투자한 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광고비를 차량 가격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차량 가격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배론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 spends billions on marketin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돈 수조 원을 마케팅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약 한 5%할 때마다 뭐 이익 금액이 2조, 3조씩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몇 조씩 이제 마케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레이어드님의 말처럼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에 대한 가장 큰 불안감은 뭐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격 인하 때문에 계속해서 예상되는 EPS, 예상되는 마진율이 떨어지는 문제였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의 로컬 판매량이 연초부터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상황인데요. 제가 테슬라 주가 200불 이하는 싸다라고 했지만 테슬라가 한번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투자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 200불 이하에서는 좀 분할해서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을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190불을 넘긴 상황인데 만약 또 한 번의 급락이 있다라고 하면 저점은 제가 176불 정도로 보고는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도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작년 1월 달에 테슬라가 100불 정도를 기록했을 때 PER 값이 54였고 테슬라의 올해 연간 EPS 전망치가 3.25불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EPS 곱하기 PER을 하면 주가가 나오는데 이게 176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뭐 제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주가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뭐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은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2배 이상 더 커져 버렸어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5 트릴리언 달러, 테슬라는 610 빌리언이 되겠습니다. 자, 앞자리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자, 하지만 2030년이 되면 어떤 기업이 더욱더 큰 기업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 이 표만 보면은 엔비디아가 더 클 것도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인베스팅 에코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I 산업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AI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려면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AI 칩을 만드는 회사, 뭐 AMD나 인텔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준 뭐 장비 업체 ASML과 같은 회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있겠죠. 여기에 뭐 삼성이 빠진 건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테슬라가 지금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테슬라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오픈 AI나 메타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여기에 있는 레이어에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테슬라는 직접 하드웨어도 만들고 있어요. 도조 칩과 하드웨어 4를 만들죠. 이 하드웨어를 직접 서버 컴퓨터로 만들기도 하고 테슬라 차량에 이 하드웨어를 심어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에다가 실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컴퓨팅 파워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지금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죠. 도조칩이랑 하드웨어 4가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갖지 못한 게 있으니 바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리얼월드 AI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이미 전 세계 550만 대에 보급된 차량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죠. 또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언어 데이터가 되겠는데 트위터 즉 X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랑 제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오히려 가장 큰 기업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FSD 모델과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옵티머스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두 군데만 사업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보다 5군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테슬라가 2030년이 되면 엔비디아보다도 몸집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지난날 뭐 게임을 위한 그래픽 카드만 만들 줄 알았던 엔비디아가 자, 이렇게 AI 회사로 발돋움할지 정말 그 누구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 세계인도 이러한 테슬라가 5개 영역에 AI 5개 영역에 모두 걸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도 나오는 것이죠. 자, 아무튼 2030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이 티핑 포인트가 나오면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